사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기자. 예. 그 리리리자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혹시? 알죠. 어떻게 하는 거죠?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미나리 개나리 수유리 유리항아리 우리항. 이렇게 네, 끝나는데 그쵸. 혹시 뭐 리로 말하면서 좀 어색하셨습니까? 리로 시작하는 말이 어색했습니까? 어색하지 않죠. 왜냐면 제가 성이 류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사실은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두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뭐 리을이 오거나 이러면 그렇죠.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리승만, 리성계가 맞거든요. 오얏 리자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또 녀 있습니다. 녀. 원래는 니은, 여자거든요. 니은이 있죠. 여자. 여자인데 여자 여자로. 어렵습니까? 여자. 조금 어렵죠, 사실은. 그러면은 발음이 어렵긴 하죠. 잠깐, 여자보다 잠깐. 어렵긴 여자. 하죠. 그럼요. 네.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우리 네. 이제 사실은 표준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완성된 그런 어떤 완전한 어떤 하나의 완전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빈틈이 많습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쇠고기 아시죠? 쇠고기. 네. 네. 쇠고기 어떻게 표준어로 되는지 아세요? 소의 고기 땡.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염소고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염소의 고기. 염쇠고기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맞춤법, 당신 철자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정하는 무렵에 한글학자 중에 그 경기도 광주 출신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가 고향에서 분명히 쇠고기라 했다. 그때 사람들이 아니 서울 사람도 소고기라 한다. 근데 이분이 아니다, 내가 확실하다, 이거 쇠고기다. 그래서 이게 쇠고기 된 거예요. 그 사실은 그분 영향력이 그렇게 크시군요. 그런 게 많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두음 법칙도 네. 마찬가지예요. 이 두음 법칙도 그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이 일본 교수한테 엄청 혼났대요. 첫 소리에다 리을 좀 하지 마라. 한국말은 그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배우신 분이 그래서 리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넘는 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소송도 했었죠. 예. 저희 그러니까 소송에서 되찾은 거죠. 그쵸. 류씨, 그러니까 류씨를 라씨. 우리 그 사기자는 그래서 성을 되찾은 거고 나머지 모든 리을로 시작하는 성들이 네. 아직도 그 성을 빼앗긴 우리 거예요. 언론인 리영희 선생님 그분은 이제 계시잖아요. 주민등록증에는 이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아이고 저런. 근데 그게 저희는 뭐 되찾았다기보다는 저는 계속 류를 썼는데 이제 학창 시절 때 보면 같은 류씨 뭐 같은 문파인데 유자로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나중에 또 다시 바꾸기 그러니까 그냥 또 그대로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지금은 이제 류를 써도 되는데 그냥 그때 한번 정부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아마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간소화한다고 하면서 네. 그렇게 통일해 버렸죠. 그랬다가 이제 그 민주화 되면서 다시 원래 성을 되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도 서로 어떤 사람은 류, 어떤 사람은 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유명한 분도 있죠. 예. 예. 유재하? 아니요. 유시민 유시민. 예, 과. 유시민 씨가 있지 않습니까? 류시춘 씨. 예. 그 누님이 류시춘 씨예요. 그래서 유시민 씨는 유시민이라고 하고 그 누님은 류시춘이라고 씁니다. 자, 근데 이거, 둘 다 이제 그 법적으로는 정확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씨를 통해 알고 싶은 거는 표준어와 사투리의 그쵸, 경계가 그렇게 뚜렷한 것이 그게 아니라 그렇죠. 뜻인가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 이르면 이제 우리가 표준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기, 한 20세기 초 그리고 특정한 지역 그리고 어떤 자기 경험이 뚜렷하고 어떤 정서가 있는 사람이 만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는데 만들어주는 어떤 혼선을 좀 줄여주기 위한 기능어라는 거예요. 인공 언어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말을 하냐? 우리의 모국어는 뭐냐? 우리 모국어 표준어일까요? 아니죠. 예, 우리 아니죠. 모국어는 어머니한테 배운 말. 그 지역 말이죠. 그렇죠. 그 지역 말인 거죠. 근데 우리가 표준어라는 것이 어떤 권력이 돼서 지역어를 못 쓰게 하고 혹시 일기자 예전에 그 왼쪽 가슴에다가 고운말을 쓰자 안 달고 다녔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네.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네. 그렇게 일종의 프로파간다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렇죠. 박정희 전두환 시절. 자, 여기서 고운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준어? 그렇죠. 서울말이죠. 표준어죠. 그리고 미운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역어? 지역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구도 속에서 계속 우리가 지역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차별하고 어떤 언어에 대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사실. 그런 거죠. 예, 예. 사실 사투리라는 말도 그 뜻이 한 지역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인데 이게 뭐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아까 이 기자 말씀하셨지만 고운말 쓰기 운동, 표준어 쓰기 운동 뭐 이런 거 하면서 표준어가 아닌 말은
좋지 않은 말로 치부돼 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투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어감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용어도 좀 궁금한데 사투리란 말이 있고 방언이란 말이 있고 지역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말을 쓰는 게 적절합니까? 뭐 다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표준어에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이다. 손은 사투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손은 강원도에서도 쓰고 제주도에서 쓰죠. 그러면 이거는 사투리가 아닌데 이거는 손은 지역어이기도 합니다. 강릉에서도 쓰고 제주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어고 방언이고 지역말인데 사투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구분이 있지만 사실은 사투리나 어떤 방언이나 지역말이나 같은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번 호에서는 그 표준어와의 위계를 조금 뭐 지적하는 기사일지 아니면 다양한 표준어를 좀 소개하는 기사일지 어떤 기사로 이렇게 뭐 어떤 얘기들이 그 100종 넘는 잡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지금 중요한 기사를 네. 이 기자하고 사 기자가 많이 썼잖아요.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이 기자는 어떤 내용을 썼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지역어 그러니까 지역말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고운말이 아니다 이제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요. 지역말 써도 된다. 소중한 그렇죠.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왜 소중한가? 지역말이 왜 아름다운가? 왜 가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재를 한 거고요. 그 최명희 그 소설가 아시죠? 최명희 소설가는 이제 전북 출신이신데 그렇죠. 전주에 가면 기념관이 있죠. 예, 그렇죠. 이분이 쓰신 혼불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전에 하셨던 말이 있는데 제가 재밌어가지고 좀 그 기사에도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호랑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돌아가시 1년 전인데 97년도에 이제 강연에 오셔가지고 혼불과 국어사전이란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고 호랭이 그러면 웃기네 이런 뜻이고요. 호랭이 이러면 웃기지만 귀엽다 이런 뜻이고요. 아이고 호랭이 물어가네 그러면 또 어서 와요 이런 뜻이고 그 음조를 가지고 상대방의 뜻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추적하고 그리워하고 또 써나가고 하는 그 힘이 바로 그 호랭이 물어가네 했던 그 음성 거기서 씨앗이 퍼져나가고 이러한 무궁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는데 갑자기 엄청 기다리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 연락도 없이. 아이고 호랭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갑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 막 얘기 잘하다 엉뚱한 소리 하면 호랭이 물어가네 이러면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 이런 타박을 그렇죠. 주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호랭이란 말에 그런 축적된 어떤 역사와 정서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호랑이 물어가네 이렇게 서문을 바꾸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표준어에 해당되는 그런 방언을 우리가 1:1로 대응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안 될 거죠. 것 같아. 그 말맛이 안 살 것 그렇죠. 같아. 말맛이 안 사는 거죠. 그 정서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기자, 예. 기사에 나온 예. 예시인데 예. 제가 너무 예. 이 본도 삼척 출신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예. 삼척 강원 삼척 출신입니다. 예. 예, 그 삼척의 느낌을 좀 살려서 좀 듣고 싶은 마음이 네, 있어서 여기 야 거기 쫄레리서 해봐. 네. 이게 무슨 무슨 뜻이고 아. 어떤 어감으로 쓰는지 좀. 뭐라고요? 뭐라고 다시 한 번요? 아 여기 야. 기사에 이런 얘기가 네. 나와요. 야 거기 쫄레리서 해봐. 저는 쫄라리. 이제 쫄레리 세봐? 경상도 사람이라 이렇게 네. 발음이 되는데 네. 무슨 말입니까? 삼척 사람은 말이. 어떻게 나란히 서봐 이런 뜻인데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나란히 네. 서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나란히 서봐 네. 이런 뜻인데 여기도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1: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나란히 서봐 그럼 느낌이 안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쪽은 영동 쪽은 야가 들어갑니다. 야가. 야. 그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야라는 말 안 쓰고. 야 거기에 쫄놀이 서봐. 쫄놀이 세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쫄놀이 나란히 학교 때 너무 귀여워요. 친구들끼리 어감이. 쓰는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쓰는 말. 아. 그러니까 이 영동 지방에서는 또 그런 예쁜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친구들 한 번도 저한테 양진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야 양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니은 받침을 잘 안 해요. 그 경상도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경상도하고 양지 비슷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야 규어이 예. 이러는 거고 야 바이데이 아, 바이데이 이러는 거죠. 그거 잘랐어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바이든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왜 니은 바이든- 발음을 그렇게 정확히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특별한 이유는 뭐랄까 좀 없나요?
좀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장 해제가 되잖아요. 친구를 만나고 가까운 사람 만나면 굳이 규원이 이렇게 말하면 자꾸 우리 선배 이름을 자꾸 제가 말하는데 규원이 이러면은 좀 정내미가 떨어진달까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또박또박하니까. 네. 근데 그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기 쉽게 그러니까 니은 발음을 명확하게 하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좀 이제 쉽게 이렇게 좀 탈락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강원도 말고도 다른 지역 모르는 사람 만나면 정확히 얘기합니다. 근데 약간 두음법칙 같은 것도 약간 그런 거죠. 발음을 좀 더 쉽게 하려고. 예. 근데 그 이 기획을 처음에 아이디어 낸 사람이 사기자고 예. 사기자 특히 이제 표준어를 없애는 그런 뭐 운동하는 사람들 뭐 예. 이런 것도 취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준어를 만약에 없애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언어로 서로 소통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근데 자기자가 쓴 기사를 먼저 좀 소개를 하면 어떨까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표준어를 네. 없애는 것은 네. 우리가 손해죠. 우리가 표준어는 쓰는 거고 아, 그러니까 네. 네. 이중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어를 지금 표준어 규정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사실 이게 표준어 규정이고 국어기본법 보면 그 공문서나 학교 교과서가 다 이걸로 쓰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법에 규정이 예. 돼 있군요. 그래서 헌재에서 그렇구나. 그때 유일하게 걸었던 헌법소원이 그 표준어 규정도 바꾸자는 거지만 이런 공문서 이런 게 표준어로만 써인 게 좀 평등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우리 교과서 볼 때 다 표준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제가 지역에서 만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역에서 막 이런 말을 쓰다가 예를 들면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경상도에서 그렇죠. 정구지라고 하다가 초등학교 충청도도 정부지라고 합니다.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부추란 부추란 단어를 알게 되는 교과서에서 거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예를 들면 정구지라는 단어도 같이 써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그 하나만 서울에서 쓰는 뭐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만 계속 배우고 공문서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그런 이제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그 지역어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데 공문서는 그래도 하나의 통일된 그런 어떤 문법을 가진 그런 말로 그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공문서는 그렇죠. 예. 적어도 그래서- 왜냐면 계약하는데 서로 다른 뉘앙스의 표현을 막 쓴다. 예. 그 지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걸 다른 지역 사람한테 쓴다 그러면 뭐 거짓말을 할 수도 그렇죠. 있고. 표준어를 써야 되죠. 네. 그런 그래서- 경우에는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제 그때-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를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소원에 그때 참여하신 분들 그 벌써 한 15년도 더 넘었는데 그분들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공문서 표준어를 다 없애버리고 공문서도 다 사투리 쓰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헌법소원은 걸었던 것이 네네. 너무 지역말들이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회에서 전혀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지. 그거를 진짜 헌법소원을 통해서 표준어를 없애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분들도 어떤 공통된 언어로 소통하고 공문서는 뭐 표준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렇게 하되 거기에 표준어에 정말 지역에서 쓰는 말 중에 정말 많이 쓰는 말이나 발음이 좋은 말을 하나씩 등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지킬 수 있는 노력을 같이 국가에서 해준다거나 이런 거를 원했던 거죠. 사실 지금 그 국민 언어 사용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국립국어원에서 여기를 보면은 정말로 심각하게 빨리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역말을 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주에서 제주말 듣는 게 자연스러웠잖아요. 네. 근데 2010년에는 67.6%가 제주도민이 자기가 제주말을 쓴다 그래요. 근데 저런. 2020년에 조사를 했더니 46%만 쓴다고. 그러니까 절반 제주도에 이하가 가도 절반 이상은 서울말을 쓴다는 거예요. 강원도민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는 59.2%가 쓴다 그랬는데 이번에 갔더니 39.7%.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데서는 강원도 말을 듣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표준어만 써도 돼. 표준어 말고 다른 말은 쓰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냐. 그럼 우리가 입으로 쓰는 말들, 입말, 그 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같이 좀 하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전라도 서남 지역의 여성들의 말로만 쓴 시가 있어서 그 읽기 모임에 제가 한번 다녀왔거든요. 네네. 그 조정신 이번에 2022년에 그 노작문학상을 받은 조정신의 그라시제라라는 시집에 나오는 치술신모 그리움의 신들
이 내용인데 뭘 보여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를 몰라도 이걸 읽으면 그러니까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순간 그 의미들이 와닿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죠. 우리는 뭐다 새가 되겠네. 사람 그리워 보대끼다 죽으면 새가 된다네. 그레잉 사제상 흰쌀에 배 발태죽 새 발태죽 나는 것 보면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야. 나넌 그 맘 알겠네. 서방 죽음께 으짜 그라고 놈복이 우세 실언가. 놈들이 내 뒷꼭지에다 대고 수군거린성 씹고 미치겠더만. 쭉쭉쭉쭉 우는 맷비둘기가 됐거나 유자밭 가생이 쭈미쭈미 도요새가 됐거나 눈구녕에 불순 벙이가 됐거나 청천 하늘에 솔개미가 됐거나 도토봉께 그도저도 다 싫고 암수가 자별한 꽁이 되고 잡네. 뭐 이런 시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활자로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벙이란 단어가 있어요. 부에다가 어에다가 이응. 벙이란 단어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입으로 뱉으면 이게 부엉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 벙이구나, 벙이가. 그런 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벙이가 됐거나 그러니까 소리로 말하면은 열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언어가 깨어나는 거죠. 뭐 그런 그렇죠. 어떤 맞습니다. 입말이라는 게 꼭 우리 지역 말이 아니더라도 그쵸. 그런 느껴지는 게 있는 맞아요. 거죠. 제가 이번에 만났던 분 중에 경상도에 시민자 시인이라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경상도 우리 팻말이라고 해서 경상도 말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참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라도 말로 쓰인 작품들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읽지 않고 꼭 소리내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내 읽어요. 뭐가 다른 겁니까? 소리내서 읽으면. 소리내서 읽으면 그 이제 활자로만 보는 거랑 다르게 그 말의 그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표현하는 게 자기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전라도 말이 너무 정스럽다고. 맞아, 그게 맞아. 그리고 그걸 이제 그분이 요양보호사 일을 해서 이제 노인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전라도 말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 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하면은 우리 나라 말을 네. 각 지역 말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최근에 소년시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네, 예. 네. 네, 그게 거기서 정말 모든 대사를 저기로 하거든요. 그 사투리로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옛말 살리자 이게 어떤 철진한 구호가 진짜 아니구나. 이게 정말 사람들의 본능적인 어떤 흥미를 자극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흥행의 상당 부분이 그 유명 배우들의 사투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건 진짜 현대 트렌드이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편안하잖아요. 저도 뭐 고향에 그렇죠. 가면은 편안한데 그 편안한 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왜 이 말로 어떻게 하지?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맞아, 생각 안 맞아. 납니다. 네. 왜냐면 그건 내 모국어가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지역에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뭐 양지 이러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네. 마음이 이제 편안한 거죠.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좀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표준어가 좀 무거운 짐 같아. 근데 그게 저 너 표준 너무 표준어가- 잘하죠, 근데. 아무튼 말씀하십시오. 네, 잘하십니다. 예. 네, 표준어의 정의부터 좀 바꾸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어떻게요? 왜냐면 교양 있는 이거 굉장히 폭력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사투리 쓰는 순간 난 교양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현대 서울말, 그러니까 서울말이 표준어이다. 이거 저 되게 수도권 중심적인 그렇죠. 예 정의라고 네.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지금 표준어가 지금 표준어 규정은 198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30년이 넘었고 네. 표준어란 말이 이제 처음 정해진 건 일제강점기거든요. 근데 사실 조선 시대부터 이게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까? 표준어라는 개념이? 표준어와 상응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서울말? 아니요. 국어라 그때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을 네네. 보면 거기에 국어 네. 그리고 유소년말 그리고 아. 변두리 시골말 이런 그런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 그래요? 국어가 지금으로 치면 중앙어, 표준어 그리고 그리고 유소년말이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음. 그리고 변두리 시골말이 지역말인 거죠. 지역말. 근데 이게 당시에도 그런 기록들이 뭐 사투리나 방언들을 기록한 것들도 있는데 제가 재밌게 이번에 찾았던 거는 그 중앙어 그러니까 한양에서 쓰는 말과 다른 지역에서 쓰는 말이 위계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조선시대 실학자 위백규라고 있는데 16세기
사람이거든요. 네. 이 후손들이 낸 존재집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산골이나 바닷가 촌구석 사람 모두 한양 옷을 입고 한양말을 쓸 수 있다. 이로써 아, 그래요? 비루하고 속된 풍속을 바꿀 수 있으니 기뻐할 만한 일이다라고 한다. 사람들이. 근데 하지만 나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 위베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 모든 존재는 바탕이 있은 뒤에야 문체를 내고 멀리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 따라서 명언이다. 퇴용이 영남의 발음을 고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음. 여기서 나오는 퇴용이 누군지 아십니까? 되게 회계? 퇴계 이황. 아. 퇴계 이황입니다. 그러니까 퇴계 이황은 영남 발음을 고치지 않고 당시에 이제 사투리를 사실 그대로 썼군요. 서울로 오는 관리들이 네. 서울말을 이제 계속 쓰는데 쓰려고 노력했겠죠. 이황은 쓰지 않고 영남말을 고집했다. 이런 거죠. 어.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이 하나 더 지역말의 있어요. 가치를 아셨던 분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훌륭하네요. 사실 지역말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작이 그렇죠. 퇴계 이황부터 내려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이양이 뭐 이렇게 예, 다양한 평가 가능한 분인데요. 아. 아무튼, 예. 그리고 네. 이런 기록도 있어요. 네. 이게 지금은 경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쓰는 경음을 가지고 향음을 놀리고 비웃기 때문에 한양에 다녀간 시골 사람들이 기필코 경음을 본받으려고 한다. 아이고. 모두 다 잘못된 맞아, 일이다. 이거 진짜. 조선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똑같은 벌어졌군요. 일이 있었던 사투리 거죠. 쓴다고 놀렸군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지방 출신으로서 진짜 너무 공감하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방 출신이 그러니까 서울에 살지 않아도 그 서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꼭 사투리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 내가 무슨 저기도 그쵸. 아니고. 그렇죠. 네. 완전히 동물원에. 네, 사투리를 해보라고 하고 음. 또 이제 그건 이제 이유진 기자가 썼지만 그쵸. 이제 여성에게는 또 뭐 이렇게 사투리를 귀엽게 해보라는 등 그런 류의 그거 요소들이 성희롱입니다, 많거든요. 그거. 그렇죠. 성희롱이고 예. 일단 아까 바탕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제 바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서울말을 쓰기 때문에 물론 저는 부모님이 서울 사람이라 물론 이제 서울말이 필요하면 쓸 수 있지만 내 바탕을 사람들 앞에서 마치 어떤 그 재밌거리로 소비하게 되니까 그걸 점점 더 이렇게 숨기게 되더라고. 근데 저보고 좀 약간 건배사 해보라고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삼 기자가. 아 왜냐면 여기 이거 먼저 얘기해야겠다.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기자가 이 지역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삼 기자가 저한테 자꾸 가스라이팅합니다. 아니 그렇군요. 이 기자가 나서서 엄청 하셨잖아요. 이 기자 잠깐만요.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는데 이 기자의 건배사 중에 삼척말을 너무 잘 살린 건배사 있죠. 그게 뭐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이나 이거 있잖아요. 네. 아니죠. 남이가 우리가 그 남이가 건사건은 우리가 남이가 초원복직 이거고. 사건 있잖아요. 네네. 김아무개 기춘 네네. 그분이 하셨던 우리가 남이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 말로는 뭘로 할까? 우리 영동지방 말로는 네. 근데 생각해 보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남이나?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아주선도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남이나?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이 남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이나? 뭐이 모이 남은. 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해서 좀 약간 히트 쳤습니다. 제가. 네, 히트 쳤죠. 왜냐면 제가 네, 그러고 그쵸. 사무실 네. 가서 갑자기 네. 뭐이 네. 남은 네. 하기 이게 시작했잖아요. 이 기자가 이걸 처음 꺼냈을 때 대박 히트였죠.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은 좀 계속 소박, 꺼냅니다. 소박 네. 정도 그때 됐어요. 그- 새로운 거 다시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왜냐면 여기서 이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준어와 지역말이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남이나까지는 대충 하는데 대답을 뭐로 해야 되나? 아니지 뭐 이런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니지 그러면은 그 강원도 말 어감에 안 살거든요.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이 남은 그런 겁니다. 음.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뭐죠? 우리 말에 어떤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지역 말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개구리 그러면 뭐 개굴개 그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에도 사실은 좀 폭력적인 문화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개구리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먹을. 먹을먹을입니다. 그래서 다릅니까? 이거 너무 북한 귀엽더라고요. 개구리는 먹구리입니다. 먹구리. 먹을. 근데 옛날 기록을 보면 1500년대까지는 먹구리라고 돼 있어요. 1600년대부터 진짜로? 개구리로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문헌어가. 근데 문헌이- 개굴보단 진짜? 먹을이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영어로. 리빗 이러잖아요. 아, 영어로 리빗 프로가 아니에요? 맞아. 프로? 네? 아니 그 아니 울음소리를 울음소리를. 리빗 아, 리빗이라 아,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우리가 당연히 개굴개굴 운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가 우리 인식을 맞습니다. 지배하니까. 근데 지배하니까. 가까운 북한에만 가도 개굴 진짜 안 먹을 먹히네. 아 개구리란 말을 북한에서 쓰지 않고 먹으리라고 먹으리라고 합니다. 예.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사기- 충격적인데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네네. 이번에 그 지역을 한 4군데 지역을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재밌는 좀 단어 같은 거나 이런 걸 많이 알아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퀴즈를 내볼까 하는데 좋아요. 한번 내주시죠. 좋아요.
제가 이제 저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서울 사람이라 이 발음은 좀 잘 안 좋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충청도입니다 여기. 네. 떼입을 연시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충청도 출신 아니십니까? 더블. 아니 떼입을. 테이블 그다음에 뭐라고요? 연시펴. 아, 연 씹혀? 그래. 많이 씹혀? 연- 테이블은 연시펴. 뭔지 알겠어요. 테이블은 테이블은 뭔가요? 잔디를 입힌다는 말인데 잔디. 그쵸. 테이블. 거기까지 테이블은 맞췄습니다. 잔디인데 그래? 그 뒤에 근데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일기자국식 그럼 네. 떼입을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십니까? 테이블은 그냥 그 뭐야 어디 그 산소 같은데 잔디 이렇게 입히는 걸 테이블이라고 맞습니다. 하지 않나요? 아, 네. 일기자 무덤. 어디 출신이시죠? 저는 대전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떼가 잔디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잔디로 덮은 이불 그래서 무덤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떼입을 그래요? 연시펴 연시편은 모르겠어요. 연습한다. 테이블. 너무 아, 연습한다고? 연습.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 연습해. 죽을 죽기 준비하라고? 죽기 싶냐 아, 이랬더니 죽을 죽으려고 그러냐? 준비하라고. 너 죽으려고 그러냐? 아니, 그런 말이군요. 몸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엽습니다. 지금 뭐 무덤 들어가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비유해서 와, 얘기하는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뭐 집안에 뭐 이렇게 저기 잘 계셔 하면 음. 뭐 몸이 안 좋으셔. 우리 아버지 몸이 안 좋으셔. 와. 테이블 연시펴 이러는 거죠. 너무 무서운 말인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충청도의 핵심 뭐냐면 네. 나쁜 말일수록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 좀 돌려서 말하고 좀 비유적으로 말하고 이렇다고 공격적으로 해요. 하시지 않죠. 아니 대전 출신이신데 한번 저거 해주시죠. 사실은 그렇게 제가 뭐 사투리 잘하는 편은 아닌데, 표준어를 잘하시죠. 예, 그 테이블 연시표 이거 맞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테이블 연시표. 아닌가요? 이거 아니 아니다. 뭐 지금 뭐 너무 지금 발음을 뭐? 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지금 표준어 없애자고 하면서 지금 표준어 정책이 현대 지금 서울인 되시려고. 표준어 정책이 대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대전이 제가 더 다음 잘하는 퀴즈 거예요. 바로 여러 지역 가시죠.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거기는 아니 근데 표준어를 고- 쓰는 기가- 곳입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네네. 강원도 이제 삼척말에 그게 있습니다. 소대끼라고 있습니다. 소대끼가 뭐냐면 소처럼. 솥 이끼예요. 아. 누룽지라는 소대끼. 뜻이야. 누룽지. 어머. 누룽지를 소대끼. 소대끼라고 해요. 너무 귀엽다. 소대끼라 그래서 솥이끼. 그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이 네. 어떤 언어를 얼마나 재밌고 유쾌하게 그렇네요. 썼는지 그러네요. 그렇네. 그 테이블도 그렇고 그런 걸 좀 네. 느낄 수가 있네요. 예. 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퀴즈. 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네네. 전라도에서 선화선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선화? 선화선화. 그 아가한테 쓰는 말이죠. 아기들한테.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제가 예문을 하나. 네. 아까 한번 해보시죠. 틀리셔가지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돌아가시는데 지금 신뢰가 떨어졌어. 또 틀릴 것 같아요. 아 테이블은 맞췄는데. 이 예문은 제가 이제 뒤에를 만났던 그 전라도의 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그 지역말을 거의 20년 가까이 수집해 네. 오신 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로 꼽으신 거예요.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네. 아가 선하선하 마음 먹어라. 천천히 편안하게. 맞습니다. 오. 이게 천천히 시나브로랑 비슷한 뭐 그런 의미인데 너무 이분이 예쁘다. 중학교 때 선화. 학교에서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을 어귀에 앉아서 혼자 계속 앉아 있었대요. 그때 엄청 늦은 시간에 어머니가 오셔서 돈을 쥐어주면서 아가 선하선하 마음 먹어라 이 말이 평생 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하세요. 그 착할 선자 아닙니까 혹시? 그것도 아니 모르죠. 근데 사실 표준어에도 선선이란 말이 있죠. 선선이. 그 1:1 대응이 안 된다니까 자꾸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대응하려 하면 안 된다는 그냥- 것이 오늘의 그냥 요지입니다. 지역말을 배워서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왜 꼭 그걸 표준으로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도 네. 그냥 뭐 저도 서울 사람이지만 네. 그런 표현들 중에서는 섞어서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요. 선하 이런 말은 근데 아기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볼 때 그 선하라는 말을 어른들이 많이 써요. 충청도에서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전라도만 쓰는 게 아니라 충청도에서 선하 이렇게 그 뭐 선다는 의미인지 저는 잘 몰랐는데 근데 못 보니까 맞추셨는데 굉장히 네. 좀 말씀이 또 많으시네요. 못 맞춰놓고 뭐 아니, 알 수 갑자기 있었다. 해설하신다. 예. 설명이 네.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이런 그 표준어와 그 사투리, 표준어와 또는 뭐 지역어,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뭐 둘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그냥 텍스트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이 기자도 입말이라는 표현도 좀 쓰시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많이 말하고 어떻게 한국어는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 높낮이가 있고 그럼. 장단음도 있고 그거를
좀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많이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재 한번 찾아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한 2년 전쯤에 전국에 이런 영상과 뭐 음성을 다 남긴 뭐 디지털 전시관을 구축하겠다 이런 게 있어. 와 이거 정말 잘 됐다. 23년부터 제주도부터 시작으로 만든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전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 전에 없었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어를 그 기록하고 녹음하고 하는 그런 있습니다. 작업이 있었죠. 지금 네.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부터 하고 있는 게 지역어 조사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 보면 지역어들이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게 뜻풀이도 안 돼 있고 그냥 대응 표준어만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떼입을 하면 무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리도 그걸 버튼을 누르면 떼입을 이렇게만 나옵니다. 아이고 무슨 예문도 영어 없고. 사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이 국립국어 원장을 하셨던 그 원로 방언학자 이익섭 서울대 명예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후학들한테 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식으로 방언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000개 정도 표를 만들어 쫙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손, 논 이렇게 해놓고 이거 강릉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거 되게 이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표준어 중심적인. 근데 이제 서울말에 없는 말은 조사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예를 들면 강릉말에 왜라고 있습니다. 요에다가 이를 붙인. 요에다가 이를 붙인. 요인.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삼척에서는 또 요에 비슷하게 하거든요. 요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늦게 오세요. 그러면 아버지 몫에 밥을 남겨놨나 이거를 야 아버지 왜 남겨놨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어떤 시제 제사 같은 데 가면 그거 가서 내 왜 좀 받아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밥이구나 그게. 그러니까 밥이 아니라 그거 선물 같은 거죠. 이때는 또 어떤 자기 목 이런 뜻인데 이런 거는 왜? 사실은 이런 거는 서울에 방언 조사하는 사람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또 경상도 뭐가 있냐면 경상도는 액센트를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성조. 그렇죠. 액센트를 안 찍으면 의미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생략이 되는 거죠. 그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언어를 그러니까 그 지역말을 우리 국어이자 하나의 독립된 체계로 보는 게 아니라 뭐 누가 어떤 그 국립국어원 어떤 직원분 박사가 언론에 이제 연장 기고를 한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표준어는 큰 댐이고 이 지역말은 시냇물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거꾸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표준어로 다 모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국립국어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이 지역말을 해서 표준어를 풍성하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종속 관계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 말 자체를. 예.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지역어가 바다고 말하자면 이 표준어라는 건 그냥 강 한 줄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아까 이상한 예문이 정의네요. 없다는 것도 그죠?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단어만 떨어뜨려서는 네, 아무런 네, 맥락을 이해할 수 없어. 예를 들면 인공지능한테 AI한테 어떻게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그 단어만 가지고는 AI가 학습 못하는 거거든요. 풍부한 예문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일 기자 영국, 프랑스 사례 조사하셨죠. 네, 뭐 이제 거기는, 시간이 네. 별로 없어서 뭐 간단 말씀드리면 네. 외국에는 예. 이를테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표준어가 없습니다. 아. 거기는 표준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걸 뭐 법으로 정해놓거나 강제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공용어가 있죠. 공용어. 그러니까 공용어인데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를테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아이오와 주의 언어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투리가 없는 액센트가 정통. 특별히 없는 언어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네네. 거고요. 영국에서도 정해놓은 게 없고 다만 통용되는 말 그래서 뭐 RP라고 하는데 그걸 포시 잉글리시라고도 하고 뭐 BBC 잉글리시라고도 하는 뭐 이제 그런 언어가 있는데 그것도 뭐 정해진 게 없죠. 예. 단어라든가 그 문법이 완전히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대략 이렇게 뭐 근데 특히 이제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사례를 보면 영국 프랑스도 우리랑 똑같이 그 표준어를 보급하는 그런 과정을 근대 시기에 겪었어요. 결국은 사람들을 노동자로 부려먹고 상업활동을 활발히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20세기 이제 후반 이후에는 다시 지역어를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를 보면 아직도
표준어를 보급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산업화랑 관련이 있겠네요. 그 지역어, 지역어 그리고 소수민족 언어를 아직도 억압하는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 우리는 아마 그 영국, 프랑스 또는 그 중국, 인도 한 중간쯤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한동안 근대화 시기에 지역어를 그랬죠. 억압했다가 요즘에는 지역어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우리 이 사회의 선두주자인 한겨레 21에서 이 문제를 다루니까 앞으로는 뭔가 지역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뭐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하나 그 제주의 그 김순자 제주학 그 연구소 센터장이 예. 제주말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제주말 우리 제주도 많이 가시니까 자기가 제일 아끼는 제주말이 있다고 소개해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낭은 돌의지 돌은 낭의지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나무는 돌을 의지하고 돌은 나무를 의지한다는 말인데 그냥 뭐 평범한 말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주에 이제 곶자왈 있잖아요. 네. 곶자왈이 사실 옛날에 곶이라고 그랬거든요. 곶이 뭐냐면 숲이에요. 그러니까 제주의 숲은 이 곶자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리 위에 이렇게 나무들이 맞아요.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리 위에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나무는 돌을 의지하고 돌은 나무를 의지하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뽁닥뽁닥 살아가냐, 싸우냐, 사이좋게 지내자 이럴 때 쓰는 지내자.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도 돌은 낭의지, 낭은 도르지를 그냥 돌은 돌이고 낭은 나무다 이렇게만 해서는 그런 어떤 정서라든가 그런 맥락을. 그렇죠. 이 느낌이 안 사는 거죠. 예. 낭은 도르지, 돌은 낭의지. 예. 참 좋은 말입니다. 제주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역어, 사투리 또는 방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언어 생활이 이런 지역어, 사투리와 함께 더 풍부해지기를 바라고요. 물론 표준어도 함께 발전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다들 재미있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중요한 얘기 해야 되겠죠. 네. 저희 한겨레 20일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한겨레 20일 정기 구독인데요.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하게 받아보시는 방법 지금 1566-9595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란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이나 질문 제보 등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주 영상 댓글에 메일 말고 영상에 좀 댓글을 달으면 안 되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희가 영상 댓글을 다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뭐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다 읽고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휴방을 하게 됐습니다. 2월 13일, 14일 날 휴방을 하고 저희 한겨레 20일도 한 주 쉬거든요. 네. 그래서 재충전해서 좋은 기사로 2월 20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2주 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한겨레 20일도 잘 읽어주시고요. 1, 2, 3. 4. 사기자와 사기자.